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회는 올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입니다. 부산의 장애아동 수는 늘고 있지만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조선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서부산권의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떤 볼거리를 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96년 시작한 부산 바다축제. 올해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건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서철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동부산에 몰리는 관광객을 서부산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부상권에는 좀 해변이 여름에 안 그래도 꼭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부상권에는 이런 좀 큰 규모의 축제가 없다 보니 지난해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6만 명. 2022년 200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595만 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 바다축제가 줄어든 피서객의 발길을 얼마만큼 붙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다축제 개막은 26일 불꽃쇼와 나이트 풀파티를 시작으로 27일 열린 바다음악회와 선셋 서핑, 28일에는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집니다. 한편 다음 달 4일부터 18일에도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워터락 콘서트를 비롯해 9일부터 24일까지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열리는 등 여름 축제가 줄을 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번 부산 바다축제 개최가 서부산 관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란이 지방의회 국외 출장 문제입니다. 부산 일부 의회에선 올해도 외유성 출장으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북구의회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한 기초의회는 지난 5월 미국과 캐나다로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정에 주요 관광지가 포함되면서 외유성이란 지적에 이어 업무 추진비까지 사용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의회는 올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등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북구의회는 지난해에도 국외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데 이어 외유성이 짙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위원회까지 출장 계획을 부결했습니다.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 부결은 이례적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안 가는 대신에 아무래도 세미나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의원들의 자질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의회는 당초 국외 출장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장 취소에 따라 이 예산은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 혹은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지원책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특수교육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의 절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계절학교 외부기관에 있는 계절학교 갔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절학교가 열악할까 해서 제가 부산 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절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강사비만 하더라도 시간당 35,000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 한 명이 아닌 5명에서 7명 사이를 보는데 선생님 한 분이 35,000원 받고 케어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교육 당국자의 답변도 이어집니다. 시간당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적절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급의 재료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특수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은 지난해 5.1명으로 10년 전 4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선 모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470곳 중 130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 강사 지원, 대안학교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 학교가 부산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전문적인 느린 학습자 학교가 생겨야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조금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5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조례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조선업계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역조선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은 특성상 선박을 건조하려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 한계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 부르는데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인접한 육지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부산의 경우 조선소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울산이나 거제 지역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많게는 14배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토지 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 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중소중견업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조그만 기업도 적게는 2억, 많게는 경기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중소조선사와 선박 수리업체 140여 곳이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K조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의 작물 재배 지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원도 하면 고랭지 배추나 감자가 대표 작물이었죠. 하지만 최근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사과 같은 과수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환,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제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부가 여기가 거진 배추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 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체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배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랭지, 무배추만 하다. 소득면에서 무배 일도 힘들고 사과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이제 사과가 아예 크지도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힘들은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그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은 사과의 이제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지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 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 재배 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양구로 오는 거죠. 향후 사과 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 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000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 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행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 견인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한데요. 특히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조례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입니다. 인도 곳곳에 공유형 자전거가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은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진 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동해선 일광역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를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수십 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한 10대 쌓여 있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인도에 대놓고 사람들 다니면서 애들 위험하고 뛰다니다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민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전동 킥보드와 달리 페달을 밟는 형태의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자전거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조례를 통한 견인조차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페달형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견인이라든지 법적 근거로 해가 과태료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이 견인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과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의 여자 축구 유망주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죠. 부산 아이파크가 프로구단 최초로 유소녀팀을 창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프로축구팀 최초로 유소녀팀이 창단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입니다. 엘리트 유소녀팀 창단은 K리그 1, 2부 25개 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창단식엔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단한 15세 이하 여자축구팀은 12명의 선수와 2명의 코치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구단에서 너무 큰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창단을 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구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대표해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유소녀팀 추가 선수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대상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 뒤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이기도 하니까 살짝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아마 애들 다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아무리 여자 축구로도 프로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대중들한테 저희의 인지도를 올리고 이제 프로 여자 축구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날 사구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공동 후원하는 12세 이하 유소녀팀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고 연령별로 연계해 육성됩니다. 유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타 팀들과 교류전 또는 해외 교류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녀팀은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리는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 첫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유소녀팀으로 성장해 내년에 있을 전국 소년체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김해공항 국내선 공항아트홀에서 항공 독립운동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독립기념관과 협력해 열리는 나라라 독립의 꿈 전시회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항공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방문객들이 비행기 만들기와 독립운동 비행사의 여행 가방 체험 활동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